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트림 API에 최상위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요. 그 최상위 인터페이스는 바로 베이스 스트림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베이스 스트림이란 인터페이스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스트림 인터페이스입니다. 바로 베이스 스트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스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트림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보면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래 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메소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은 이 파라미터로 받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람다 혹은 메소드 참조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람다 표현식이나 이 메소드 참조에 대한 코드가 익숙하셔야지만 이 스트림 API, 그러니까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간단히 보면 이 스트림이라는 것이 다양한 데이터들, 즉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컬렉션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즉 다량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메소드들, 즉 기능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뭐 첫 번째로 이런 카운터와 같은 메소드들, 해당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즉 항목들에 대한 개수라든지 스트림을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 컬렉션 타입으로 반환해 주는 컬렉트라는 메소드, 필터, 그리고 여기선 잠깐 오타가 있는데 for each라는 순회할 수 있는 메소드들, 필터링, 리듀스, 그리고 배열로 반환해 주는 메소드, 아니면 정렬을 해 주는 뭐 그런 메소드들, 그런 것들이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스트림 인터페이스를 구현 객체, 즉 스트림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컬렉션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림을 받는 방법, 즉 컬렉션 클래스들에게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클래스들로 하여금 스트림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받는 방법,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림 빌더라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스트림 빌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컬렉션 객체를 통해서 스트림 객체를 받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 스트림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코드가 바뀌는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보시면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트림 객체를 얻어왔어요. 아래 코드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특정 리스트가 존재하고요. 지금 이 코드에서는 배열 가지고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 객체로 하여금 스트림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컬렉션 객체들은 이렇게 스트림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디폴트 메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코드에서 잠깐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코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코드인데 보여드렸던 코드인데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상속하고 있는 컬렉션, 즉 최상위죠. 최상위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가 보시면
가장 밑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림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디폴트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컬렉션의 최상위 인터페이스들의 구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최상위에는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리스트, 이 셋, 큐가 있었고요. 뭐 셋 계열, 리스트 계열, 큐 계열 요렇게 있었고, 그리고 맵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스트림이라는 디폴트 메소드는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계열, 셋 계열, 큐 계열의 모든 컬렉션 객체들이 다 이 스트림을 반환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맵도 컬렉션으로 맵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 대해서, 즉 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객체들, 키가 아니고요. 밸류들에 대해서 values라는 메소드로 컬렉션으로 받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컬렉션으로 받게 되면 이 스트림이라는 디폴트 메소드로 호출해서 스트림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컬렉션 객체는 이 스트림이라는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 객체를 반환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반환을 받게 되면 저희는 이 스트림 API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스트림 객체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렇게 스트림 객체는 컬렉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스트림 빌더를 통한 생성 방식은 잠시 후에 보고요. 이렇게 컬렉션 객체, 리스트가 됐든 셋이 됐든 맵이 됐든 이 스트림이라는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트림 객체를 반환받을 수 있고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생성한 스트림, 즉 컬렉션으로부터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한 번 받은 스트림은 재사용할 수가 없고요.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스트림이 또 필요하다면 새롭게 스트림 객체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밑에 보시는 이 내용인데요. 리스트로 하여금 스트림 메소드를 호출해서 저희가 스트림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저희가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스트림을 가지고, 즉 한 번 받았던 스트림으로 이미 사용해서 소비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 스트림의 API를 활용하는 그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예외가 지금 보시는 요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어떤 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처리를 하시고자 한다라면 스트림을 다시 받아서 처리하셔야 되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스트림은 이 파이프라인 형태로, 즉 메소드를 조합해서 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방법들은 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한 번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 스트림 빌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림 빌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앞서 설명드린 컬렉션을 이용한 스트림 객체 생성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스트림 빌더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컬렉션을 이용해서 이 스트림이라는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림을 이용해서 조작할 데이터들이 이미 모여 있는 거예요.
컬렉션의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스트림 처리를 할 때 API를 이용해서 어떤 처리를 할 때 이미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형태에서의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이 스트림 빌더를 이용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스트림을 만들었을 때 그 스트림에 직접 데이터들을 추가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트림 빌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림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림의 빌더라는 클래스이고요. 이 스트림 빌더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보면 accept라는 메소드, add라는 메소드, 그리고 buil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스트림에 빌더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 빌더를 만들고요. 이 빌더에다가 accept 혹은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스트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림을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인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컬렉션을 이용해서 스트림을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림 빌더라는 게 있어서 스트림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걸 스트림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스트림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accept라는 메소드와 add라는 메소드예요. 그런데 add를 사용하든 accept를 사용하든 이 어떤 메모리나 이 성능에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반환 타입에 대한 내용만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add를 쓰거나 accept를 쓰거나 하실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 우리가 스트림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컬렉션을 이용하는 방법, 스트림 빌더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얘기는 스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이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필터, 맵, 혹은 뭐 리듀스, 이 카운트 등과 같은 이 연산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어떤 연산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다소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스트림의 연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